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할아버지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경남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한판한 교수님인데요. 중견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에게는 유진이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유진이는 태어난 지 39일째 되던 날 할아버지 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9일이면 유아도 아니고 영아죠. 올해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년 동안 유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한판한 교수님은 얼마 전 파랑새가 머문 자국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하였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분량이 약 360쪽가량 됩니다. 파랑새가 머문 자국의 모든 내용은 유진이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를 소개로 한 수필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태어나서 39일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년 동안 유진이만 소재로 쓴 수필집이 무려 4권입니다. 모두 350쪽 전후의 적잖은 분량이죠. 8년의 숨가쁜 동행, 은발 할아버지 손주 양육기, 초딩 손주와 우당탕탕, 그리고 이번 파랑새가 머문 자국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8년의 숨가쁜 동행은 우수도서인 2014년 세종도서로 선정이 되었죠. 6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9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도 우리는 부모님이나 아내만을 소재로 책 한 권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면 교수님의 손자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가누지 못한 유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일부터 걸음마를 시키고 또 제 힘으로 걷기 시작할 때부터는 떼쓰는 아이를 달래고 어르기도 하였을 것이고 천방지축 날뛰는 아이를 제어시키며 할아버지와 손자는 또 얼마나 티격태격했을까요? 또 유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몇 날 며칠 가슴을 졸이며 애태웠을 것입니다.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학교 과제물을 챙기고 하면서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했겠죠. 물론 유진이를 위해 사모님이 하신 일은 또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수필에서 보면 교수님은 유진이를 서정적으로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지만 가정에서 손자를 직접 양육하는 일은 또 다를 것입니다. 본래 한판한 교수님은 수필을 쓸 때 치장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필에는 허구가 들어갈 수 없으니 4권의 수필집에는 유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고 또 자라왔는지, 자라고 있는지 과감없이 드러나 있죠. 저는 한판한 교수님과 유진이를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진이는 어떤 아이들보다 바르게 그리고 정서가 충만한 나이로 자랐습니다. 아빠 엄마와 살았다면 보통 아이들처럼 도시적 정서를 지녔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정서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받은 정서는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해드림 출판사에는 6년째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입사해서 벌써 30대가 되었네요. 이 여직원도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셈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도 애틋합니다. 조금만 아프다 하시면 바로 찾아뵙곤 하죠. 또한 남다른 인정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반찬을 해다 주면 그것을 나누어 출근길에 들고 옵니다. 제가 야근을 할 때면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물론 요즘 사람들한테는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죠. 아마 사장님 주겠다고 반찬 싸우는 직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데 6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된 성정을 지녔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조부모님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한파당 교수님 손자 유진이도 세상을 살면서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배려하며 어디서 생활하든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적응을 잘하고 신뢰도 받고 그러겠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 파랑새가 머문 자국을 끝으로 한 교수님이 더는 유진이를 소재로 한 에세이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인데다 손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죠. 아무튼 한 교수님이 지금까지 쓴 4권의 그 책은 어느 날 벼락치듯이 자신의 품으로 파고든 파랑새와 밀고 당기며 수놓은 시줄 날줄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손주나 자녀 양육의 훌륭한 교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파남 교수님과 저와는 좀 남다른 인연입니다. 전공이 저와는 다르지만 한 교수님은 저에게 대학 은사님보다 더 은사님 같은 분이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의 천연기념물 같은 인연입니다. 누구든 두 사람의 인연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그 인연이 더욱 돈독해지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과의 인연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교수님이 그리 만들어 왔습니다. 교수님께는 인연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송스럽죠. 2004년이었습니다. 제가 충무로에서 모 문예지 편집장을 할 때 교수님을 처음 알았죠.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2004년 당시 교수님은 이미 다른 문예지로 등단하여 수필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담은 문예지로 다시 등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교수님은 유진이를 소재로 한 책 4권을 포함해서 모두 14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였고 또 한 권의 수필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권 가운데 2권이 세종도서인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 14권의 수필집을 모두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충무로에 있던 문예지 편집장 시절부터 그곳을 나와 항공대학교 안에 있는 모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해드림 출판사를 창업한 이후 모두 제 손을 거쳐 교수님의 수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로지 제게만 당신의 수필집을 맡긴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문예지를 만들거나 문학단체를 만들거나 문예지를 발간하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13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13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어와 올라오는 글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하루라도 홈페이지에서 교수님의 흔적이 안 보이면 혹여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우리 편집장님이 바로 전화를 드릴 정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죠. 요즘처럼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카카오 스토리다, 밴드다, 인스타그램이다, SNS가 넘쳐나지만 오로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활동하고 또 홈페이지를 지켜주십니다.
왜 제가 천연기념물 같은 인연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10분을 넘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지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교수님 이야기는 해도 모자랄 판이어서 다소 길어졌습니다. 10분이 넘은 긴 시간 고맙습니다.